예, 유튜브가 온에어 됐습니다. 광고 시간이 약 3분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신나게 얘기한 거를 저는 다 적고 있었고요. 그때는 전혀 눈치를 못 채다가 박원석 의원님이 댓글을 보고 박성태 뭐 또 적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수동도 총기였어. 분위기가 급변침했습니다. 그걸 몰랐네. 네,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보장해드리면서 고자질을 하면 단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생명력. C가 얘기했습니다. 김재원 생명력 길어. 지금 경북에 지금 이철우 현지사와 경선을 하게 돼 있죠. 후보로 1대1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B가 여기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A가 길어 뭐 이렇게 끈질겨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냥 뉘앙스를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분위기가 어떻다. 이거를 우리 꿀단지 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울산시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B가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장 김상욱 의원 다수 공천했대. 아니야 경선이래. 그걸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아니야 경선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들켰잖아요. 경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선출됐어요. 제가 약간 섞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 감추려고. 미안해. 아까는 C였는데 지금은 B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태클을 놔야 돼. 박성태 고자질에 대해서 흐트러뜨려야 돼. 제가 약간 헷갈리게 억지로 했는데 그걸 또 그렇구나. 자백을 하시고 그럽니까? 경선 단독이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경선이에요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니 또 A가 워낙 울산의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인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E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나눈 대화라는 거 리스크 없죠? 근데 그다음 김상욱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해요? 그거 얘기해요? 그거 얘기하면 리스크 좀 생길 것 같은데. 뭐 가방 얘기가 나왔다는 거. 이러면 더 오해 살 수 있겠다. 그런 가방이 아니라는 거. 네. 백팩.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많이 무서운 네. 분이세요. 윤정원님께서 중간 고자질 대화도 잼나게 준비해 와주세요. 패널분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오라는. 이제 저도 윤정원님이 앞으로 얘기했어요. 적겠습니다. 박성태 앵커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박성태가 하는 얘기를 다 적었다가 다른 고자질을 저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다른 하세요. 방송에서 여기서 하면 제가 좀 난처하잖아요. 네. 일단 제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대구시장 얘기. 이거 유튜브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욕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국 대변인이 가져온 얘기인데요. 먼저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부겸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부겸 총리님과 소통을 해왔다 이 말씀은 드리겠고요. 발전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과 또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남국 대변인님이 가져오신 오늘 메인 셰프는 대구의 김부겸인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구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냥 기대감 이 정도가 아니라 지난 10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대구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 줄 수 있는 선물들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민심 자체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거의 서울 수도권하고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차이 나겠지만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면 또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대구 지역 민심도 TK 민심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확실히 꽂혀 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조금 힘이 있고 예산 좀 잘 따오고 그리고 대구가 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TK 신공항 이전, 뭐 달빛철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구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힘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실력 있는 사람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여론이 있다 보니까 김부겸 출사포 대구시장 이변 나올까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느낌표를 좀 제가 뭐 김남국 대변인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고
이긴 총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보수가 어려울 땐 어렵다고 찍어주고 잘할 땐 잘한다고 찍어주는 특성이 저는 십수년 동안 봐왔던 이 경험에 체득한 그 뭐 거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예. 3파전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주호영 의원이 정말 무소속 출마해서 정말 그 존재감 있는 최다선 의원이 무소속 나오면 표가 갈라지겠죠. 그러면 모를 텐데 양자 대결로 간다면 사실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죠. 김부겸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경쟁자들이 없잖아요. 지금 특히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그 수성갑 지역위원장도 뭐 출마하겠다는 신호가 없고 또 얼마 전에 사퇴한 서삼석 최고위원 자리에 TK 출신의 박규환 대변인이 아마 들어갔을 텐데 그분도 원래 정말 이 판세를 읽었다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나간다고 했겠죠. 근데 안 나가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고 지지율을 보면 이번 지지율 말고 2018년 이제 6.13 지방선거 한 달 전에 58 그 갤럽 조사를 보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무려 83%에 달했어요. 예. 부정평가가 10%밖에 안 됐고요. 거기다가 대구 경북의 국정 지지율도 70대 17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당 지지율도 당시에 민주당이 55%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예. 대구에서만 28대 2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그때도 대구시장 당연히 가져왔었어야 되는 건데 못 가져왔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어렵다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고 뉴스가 나오면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이 역결집이 일어납니다. 아, 역결집. 예, 그래서 여기는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 뭔가 마지막 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예. 유권자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선거인 거는 맞고 그러나 출발점이 중요한데 김부겸 총리는 어쨌든 40% 정도에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다른 민주당 후보 누구와도 다르게. 그리고 대구에서 수성구에서 한번 이겨봤던 경험이 있는 예. 이제 그런 후보인데다가 이분이 그렇게 민주당 색깔이 아주 진한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파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구가 거부감을 덜 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게다가 과거에는 야당 포지션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지금 이제 여당인데다가 어쨌든 대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박탈감들이 있잖아요. 뭐 GRDP 수십 년간 뭐 일위.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 꼴찌. 이런 등등을 충분히 자극할 요소가 있는데다가 마침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구 입장에서는 좀 엑시트가 필요했는데 예. 그 엑시트가 막혔잖아요. 근데 그 책임론이 지금 현재 여당이 우리를 차별한다라기보다도 야당이 덜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저변의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 10%의 갭 40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이거는 캠페인과 전략으로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캠페인을 하느냐, 어떤 선거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가 이 선거에서 제일 위력적인 게 누가 좋아서 찍는 것보다 더 위력적인 건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다. 예. 이 나쁜 놈들 이번에는 용서치 않겠다. 그러면 두 갈래로 나와요. 투표를 안 가든가 예. 나가가지고 반대를 찍어버리든가. 근데 2018년도에도 물론 그런 요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윤석열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헌정 초유의 사태 뒤에요. 그 뒤에도 변하지 않고 그 뒤에도 공천을 이따위로 엉망진창을 해 우리를 거의 무슨 핫바지로 보내. 예. 이게 이제 여론에 잡히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공천이 중요한 건데 이제 근데 저걸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면 저는 심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지금 17,0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저희 뉴스쇼 시청하신 분들은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에 얽매이지 않는 분에서 혹시 대구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구 민심이 어떤지 댓글에 올려주시면 중요하네요. 저희가 소개하고 지금 이기인 총장이 보는 대구 민심이 있고요. 박원석 의원이 비슷하기만 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대구 민심이 있습니다. 대구 민심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고요. 앤설리님 대구요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진책 사람님도 대구요라고 하셨는데 예, 대구요 하시고 어떻다까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호적 조사를 하는 건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예소님이 대구 시민들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토다미님 대구예요. 절대 김부겸 안 뽑아줘요라고 일단 얘기해 놨고요. 예. 이런 미신도 있습니다. 비엔나님이 이기인 네가 대구 알아? 커피 드리세요. 예. 넌 어디 나가냐? 네 주제의 평론이라고 하시는데 전 이분한테 커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적어놓으십시오. 적어놓겠습니다. MRJ님은 대구는 국힘의 분노 중. 나이스님 이번 선거 포기입니다. 대구라고 하셨고요. 박수현님 대구입니다. 김부겸입니다라고 하셨고.
비엔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비엔나님. 비엔나님 이긴 네가 대구를 알아라고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커피 아니, 쿠폰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네요. 그러면 박원, 예, 네. 박원석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심판론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GRDP가 33년째 꼴찌래요. 아유. 그래서 지역 내에 일자리가 줄어가고 그 다음에 청년들 일자리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 유출 심하죠.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50% 압도적으로 이거 최우선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 외에 통합신공항 건설, 그 다음에 AI 미래산업 구축, 뭐 이러한 어떤 경제 이슈까지 투표한 걸 보면 거의 80%가 다 경제 이슈가 경제 최우선 과제라고 대구 시민들이 뽑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30년, 40년 넘게 계속해서 거기에 맹주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대구 지역 경제 계속 더 어려워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으로 바꿔보니까 크고 작은 사업들 예산들 빨리빨리 추진하고 성과를 그냥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 예.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성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바꿔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경제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심판론도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또 대구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 평론가적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분석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애매하게 걸치기를 하면. 왜냐하면 우리 이긴 총장 분석대로 수치가 사실은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갤럽이나 뭐 MBS나 여론조사를 보면 뭐 대구도 뒤집혔다. 예. 그다음에 오차범위 안에서지만 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만 그 내용을 잘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거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무당층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보류하고 나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거지. 예. 그 자체가 민주당 지지율이 뭐 급상승해서 해볼 만하다고 평가하는 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석 의원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홍준표의 이 훈수가 좀 저는 의미 있게 들려요. 예.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구도 뭐 여당 해가지고 또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게 이제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 대구의 낙후, 그다음에 대구의 어떤 그동안의 이른바 우물안 개구리식의 국민의힘에 대한 몰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예. 좀 자각을 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추경호 후보나 이런 분이 후보가 돼버리면 내란 심판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대구 시민들이 아무리 뭐 보수의 심장이라 하지만 계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예. 저는 그게 믿습니다. 계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이분들이 추경호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구도가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대구도 후보가 누구냐? 심상치 않다라는 그 경종을 분명히 물릴 거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각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댓글을 조금 소개를 네. 많이 분들이 올려주셔서 이거 소개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민심이 저희가 이제 보통 갤럽에서는 대구가 약 TK 대구 경북지 10% 정도 모수를 잡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가 워낙 또 중립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립적인 의견을 골고루 주셨는데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백은혜님 대구입니다. 국힘 후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옥희님께서는 대구 시민이다. 대구 민심 국민의힘 안 찍는다. 이런 분노도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권나교님 대구 김부겸 찍었었는데 이번엔 고민됨. 왜냐면 너무 추가 기울어지니 대략 난감하다. 주호영도 컷오프 되었으니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으면 너무 다 민주당이 일색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다른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몇 개 제가 뽑아왔고 이런 의견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HUKKG님 경북이라고 해요. 경북에서 눈여겨본 대구입니다. 민주당 싫지만 김부겸은 괜찮은 듯. 국힘 후보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라고 의견 주셨고 꼬마 뚱보님 대구 민심 달라니까 저는 광주입니다. 김부겸 응원합니다라고 주셨어요.
광주경 굳이 왜 주셨는지. 예, 광주는 김부겸 많이 응원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설기님도 좋은 의견 주셨어요. 백설기님 여기 대구입니다. 김근식님 최고요. 뭐야? 뜬금없지만 대구 민심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신 거 제가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그 전망에 동의하고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될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이름 모르는 분들 빼고 윤재옥, 그다음에 추경호, 그리고 최근에 부상시킨 최은석 이 세 분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추경호 의원이 후보될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앞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지금 결국에는 추경호로 가기 위한 큰 그림 돌려치기를 한 거 아니냐. 그 과정에 최은석도 좀 띄워보고 결국 주호영 잘라내기가 목표였던 거고 추경호 예. 띄우기가 진짜 숨은 목표였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정말 대구를 향해서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내란의 도시가 되길 강요하는 거예요. 대구 시민들이 이거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 추경호 의원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독수 등등의 판결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유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저런 분을 띄운다. 뭐 거기다 뭐 경제부총리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갖다 붙이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갖다 붙이겠지만 예. 선거는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최은석 의원이라면 모르는 상대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지? 잘 몰라요 일단. 근데 추경호 의원은 상대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지 내란데 않습니까? 안 내란해. 예, 너무 쉬운 상대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저 공천 과정이 결국 대구 선거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김부겸 의원이 다른 건 몰라도 약간 무슨 진정성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도 이제 대구를 그냥 떠났었기 때문에 핸디캡이 좀 있어요.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초반에 굉장히 낮은 자세로 노력을 할 거고 근데 선거 막판 가면 이제 패키지 공약이 나올 겁니다. 예. 아까 이제 대구 경제나 지역 발전이나 대구 경북 통합 무산이나 근데 그런 게 대구 시민들의 선거 정서를 굉장히 많이 표심을 많이 자극할 텐데 여당 좋은 게 뭐예요? 그런 거 가지고 패키지 만들어서 던지는 거죠. 옛날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당 후보로 순천에 나와서 예산 폭탄 던지겠다. 아 그렇죠. 막 맞아요. 병원 공약 이런 거 막 했어요. 예. 지금 앞서 들어보니까 네. 원조 친명 김남국 현 대변인이 대구 엄청난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 아니, 던져줄 수 있다 예산 폭탄을 그런 취지로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광주 전남하고 곡성에서 재선을 했었잖아요. 2번 당선됐는데 그때 선거 슬로건이 물론 지역 바닥에서 아주 스킨십이 진했지만 예. 거기에 더해서 예산 폭탄 가져오겠다. 실세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 됐습니다.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가져왔고요. 순천만 국가정원 사업 지정도 따내가지고 사업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대구 김부겸 의원이 출마하기도 전에 이미 그 원래 시도당별로 다 주요 공약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출마하기도 전부터 경제공약을 측근들이 챙기겠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대구 경제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 실용적인 어떤 성과 이것과 실세 김부겸 총리가 후보자로 나왔을 때 같이 함께 갔을 때 시너지가 크게 작용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세게 장사를 김남국 대변인 확실히 하셨는데 국정 홍보대사. 잠시만요. 정말 예, 죄송한데 말씀하십시오. 저희 박원석 의원님이 대구 유권자들에게 앞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가 쇼츠로 제작하기 쉽게 원샷 잡아드릴 테니까 대구 유권자들 한마디 전해주시죠. 아유, 대구 유권자들께서 이번만큼은 정말 국민의힘이 대구를 따놓은 당상 다 잡은 물고기 가두리 양식장 취급하는 그런 낡은 정치관성을 버리고 제정신 차릴 수 있도록 김부겸으로 혼내주셔야 됩니다. 하라고 한다고 하니? 아니 잠시만요. 해줄 것 같아 안 해줘. 잠시만요. 국장님 해주시는 거죠? 국장님이 다 우리 국장 다 아니, 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쇼츠 잡아드려요? 안 해주면 예? 박성태가 그동안에 사석에 저한테 했던 얘기를 다음에 와서 다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부겸으로 회초리를 때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개혁신당의 이수찬 후보로 회초리를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에서도 자유롭고 그 후보로 이름 몇 번 이야기해줘야 돼. 이수찬, 이수찬 세 번이나 제가 아니 후보를 하는. 선거 비용 보전 가자. 좋다. 그것만큼 이기겠다 김부겸이. 대구에 개혁신당 누가 있다고요? 우리 이수찬 후보가 있습니다. 아, 보수표 가져가는 겁니까? 네, 품성도 아주 올바르고 아주 좋은 후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입에 삼자구도 됐네. 그 2016년에 예. 삼자구도 많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막 그 정말 망나니 칼춤을 부릴 때 예. 이른바 무소속 연대가 돌풍을 그렇지. 일으켰어요. 유승민 의원, 뭐 조은희 의원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는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해가지고 예. 그때 아마 분당에서 처음으로 민주당한테 의석수를 빼앗겼던 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주호영 의원이든 최은석 의원이든 간에 거기에 뭔가 보궐선거가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 가고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나오고 또 아까도 우리 언급했지만 포항에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는 뭐 김병욱 전 뭐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 지금 컷오프되고 경선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좀 지역마다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마침 내란도 심판해야 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 심판해보자라고 하면서 흰점퍼의 돌풍, 흰점퍼의 무소속 연대도 좀 가능성 없다고 있다고 보지. 있다고 무소속 봅니다. 연대 그러면 개혁신당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 김병욱 의원 같은 원래 유승민계죠. 아 그렇죠. 김병욱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개혁신당과 어쨌든 선거 연대처럼 할 수도 여러 있다. 여론조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1, 2위를 다투고 있었어요. 제가 봐도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포항시장. 보여져요. 근데 이미 기소가 된 후보는 경선 후보에 들어가 있고 네. 본인은 경선 배제되면서 좀 외부인으로 봤을 때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느냐 그 후보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삼자구도로 가서 민주당에는 더 좋은. 아니 일각에서는 김병욱 의원에게 후원금이라도 보내주세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흰잠바 연대가 만들어질 텐데. 신잠바 연대. 그게 이제 무소속, 특히 이제 TK 지역이나 PK 지역에 무소속, 과거에 국민의힘이었던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오세훈도 나중에 흰잠바 입고 박형준도 흰잠바 입을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놓고 보면 결국 장동혁과 윤어게인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예. 그 흰잠바 연대에 편승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마저 나와요. 그러니까 정당은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아사리 그리고 판이다. 누구를 지지 유세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누가 원하겠습니까? 2018년도에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그때 반감이 굉장히 셌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가 지지 유세 간다는 얘기를 하면 지역에서 없는 일정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후보가 안 계신데 이랬던 적이 있거든. 예. 지금 그때보다 더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송파구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구청장 지원하러 온다 그러면 그 받겠습니까? 우리 김문식 실장님? 안 받죠. 그러니까 못 받잖아요. 그럼요. 저기도 아니, 흰장바 연대야 그러면. 제가 이제 지방선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각 당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당 잠바를 입고 나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무식 교수님은 과연 흰 잠바를 입고 나오실지 흰색이 빨간 또 잠바를 입고 나오실지 날이 더울 때 흰색이 또 눈에 달 때요. 나는 힙하다. 일단 머리는 희게 다니세요. 네. 머리하고 한 세트네. 머리를 할 때 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대구시장 김부겸 총리 출마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은 박원석 의원님이 가져온 이슈입니다. 분화되는 여권, 점화되는 차기 전대로 주제를 잡았는데 영상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집권 기반이 되고 있는 내란 극복 정치연합을 균열을 내는 작업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해치는 기획인 거죠. 이게. 예, 나 보여야지. 유시민 작가님이 매불쇼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그룹을 A, B, C로 분류했고도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간식이 들어왔어요. ABC 초콜릿이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 저한테 A 주신 거예요? B 주신 거예요? C 주신 거예요? 아, C. C. 그럼 저 대학 학점인데. 교집합이죠 그러면. 예, 그렇군요. C로 주셨고. 네, ABC 간식이 들어온 이유는 명확하지요. 이긴 총장님께서 약간 분석을 해주신다면 ABC 초콜릿. It's ABC time. 야, 유시민의 시간이다라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 분화되고 있는 그 어떤 양상을 우리 제작진분들이 적절하게 ABC 초콜릿으로 나타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단- ABC 초콜릿이 처음 알았는데요. 예. ABC만 있는 줄 알았는데 S, U, W 다 있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다 있어요. 안에? 네.
전 몰랐네 지금까지. 아니, 그게 정상인데 그걸 ABC로 단순화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아 역시. 원래 이 벤 다이어그램에 큰 테두리는 U잖아요. 맞아요. U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건데 저렇게 ABC로 사람을 혹은 여권의 지지층을 예. 혹은 정치인들이라도 단순하게 분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치와 실용 내지는 가치와 이익이라는 건 늘 공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슈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도 양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의 균형을 잃었을 때 그게 가장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감각 이런 얘기 했듯이. 예.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 논법은 가치는 좋은 것, 이익은 뭔가 그 좋지 않은 것, 특히 이 국면에서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지극히 단순한 데다가 또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A는 지고지순한 코어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지지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지층.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 쭉 이재명 대통령까지를 전통적 민주당 지지하는. 지지층. 그러나 B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서 입신양명 한 예. 자리 차지하려는 어떤 세력으로 구분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몇몇 화면에 정치인들을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 매불쇼에서 나와서 했던 A, B 교집합 C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분석했던 모임. 근데 C는 이제 강조점이 없고 예. 그러니까 A는 A를 가치 기반. 대비시킨 건데 A는 지고지순하고 순수한 지지층 대중으로 얘기를 하고 B는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사악한 무리 이렇게 구분을 시켜요. 이게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인 예. 그런 구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퓰리즘을 이런 방식으로 선동을 예. 해요. 소수의 아주 사악한 그런 탐욕스러운 무리와 다수의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고지순한 대중. 이걸 지금 여권 내 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냐? 예. 제가 저분하고 과거에 당도 해봤어요. 아, 그렇죠. 그 당을 할 때 정말 국민참여당이었네? 아니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네, 정의당, 정의당까지 같이 해봤어요. 그 정당 할 때 유시민 작가는 정말 A였습니까?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당시에 그 당내에서 A였던 사람들을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 현실도 모르고 철도 모르는 그런 탈레반 취급했잖아요. 자 그러면 김어준 씨는 A입니까? 김어준 씨는 정말 A예요? 예.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묻고 싶고요. 이런 반론이 가능할 만큼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근데 예. 저거를 무슨 ABC 우생학으로 설명을 하면서 저런 방식의 혹세무민을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고 예. 그런 거에 휘둘릴 만큼 더 이상 유시민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저분이야말로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것 같고요. 물론 자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프레임을 견고하게 던지고 거기에 이런저런 관심법과 사람의 속마음을 본인이 꿰뚫어 본다는 그런 내재적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거다 얘기하면 일부 지지층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 유시민이 ABC를 얘기했으면 이제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찰하고 반성해라. 왜 그래야 돼요? 왜 유시민이 짜놓은 프로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성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적당히들 하시라. 예. 김어준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렇고 그렇게 본인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고 그에 기초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할 거면 글러브 끼고 링에 올라와라 다시. 정치를 해라. 박 의원 지금 야, 굉장히 지금 분노가 느껴지고 과거의 감정이 이렇게 살아나는. 아니, 뭐 그것도 있는 것 오랫동안 같지만 진보정당에서 활동했고 네. 제가 알기로 박원석 의원님이 그럼요. 이런 뭐 공천 이런 유혹도 받았었는데 그렇지. 진보정당의 어떤 그런 걸 계속 하시겠다고 그렇죠. 안 했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해봤자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박원석 그리고 의원이 그 당에서 저렇게 유시민 이야기하는 작가가 거 보니까 떠난 다음에도 예. 저는 선거를 2번이나 출마를 그래요. 했었어요. 그렇죠. 아니, 안 되는 거 고생했어요. 알면서 진짜 완전 출마하셨잖아요. A시네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오늘 정말 그 신념에 차서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유시민 작가가 이걸 들었으면 바로 물어볼 거예요. 너는 그래서 뭔데? 물어볼 거라고 분명히 저렇게 생각해요. 아마 답할 이유가 없어요. A라고 자기가 이제 유시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B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익을 쫓아서 다니는 기회주의자로 지금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른바 이제 제가 듣기에도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B로 이렇게 묶어놓는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면서 뉴 이재명이라는 간판 아래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건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누구? 아니 뭐 그건 좀 이따 예. 광고 나갈 때 아, 우리가 예. 광고 날 때면 제가 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덜어 있지만 저는 박원석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정치라는 걸 이렇게 선명하게 칼로 뭐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 이제
예전에 그 베버가 이야기했던 걸 이야기하면 책임윤리, 신념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두 개를 다 가지는 것이지 예. 신념윤리라는 원칙과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거지만 그 신념에 대한 주장만으로 자기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과와 정책의 효과를 보여줘야만 그게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임윤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어떻게 저렇게 양단으로 나눠 가지고 나는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지고지순한 나는 A고 너희들은 이재명 간판 팔아 가지고 뭐 자리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기계주로 몰아가면 저는 유시민다운 갈라치기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이 이제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그 여권 내 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이제는 정치적인 상품의 효과, 상품의 유통기한이라고 할까요? 예. 이게 좀 저는 상당히 좀 소진되고 있고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젊었을 때 이제 A로 옥고도 치르셨던 네. 예. 그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옥고도 긴 생활 치르셨던 김은식 교수님의 예,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씨의 저런 그 저런 식의 어떤 반론이 예. 좀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입지가 좀 좁아지니까 조금 더 성급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두 분의 말씀 너무나도 공감하고요. 저는 그냥 유시민 씨가 유시민 씨 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유시민 작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개인적 지향점을 마치 진영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마냥 비약을 하고 유려한 말과 이 전륜한 글로 피하식별 구분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지난 대선 때도 마치 그 2번 남과 1번 남을 구분해가지고 아. 2번을 찍은 사람들을 상당히 우매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됐던 게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고 그 진영에서 늘 관성처럼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저렇게 프레임화 가두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까지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저에는 이 진영의 스피커는 나다, 이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는 나다라는 오만함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 어떤 진영 전체, 민주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상기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는 네. 모두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국 저는 대변인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얘기할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는 예.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시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는 너무 좀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당내에 갈등이 사실 내재해 있는 것도 맞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갈등이 건전한 토론으로 분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과격하게 분출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ABC 이론이 터졌을 때는 검찰 개혁 이 법안이 딱 조율돼 가지고 딱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 내외를 불문하고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슈가 정리되고 당내 갈등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진보 진영의 어른이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한다라고 하면 갈등이라든가 갈라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완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갈라치기를 사실상 모순처럼 선동한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 정무적으로 보면 사실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구획이져 버리고 네. 사실 명쾌하게 갈라치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ABC를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현상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됐는데 거기에다가 도덕적 우위와 가치를 입혀가지고 A그룹은 뭔가 선하고 좋은 예. 사람으로 표장하고 그다음에 B그룹은 기회적이고 친명파리하고 나대고 대통령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돌 던지고 그 감탄고토.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감탄고토는 뭔가 나쁜 사람 이런 느낌이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느낌으로 B그룹을 표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B그룹에 속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지금 아주 중요한 광역자치단체 장 선거 중이거든요. 경선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 출마자들을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지 다 B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상당수를 공격했어요. 맞아요. 비판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또 정무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다. 네, 차라리 그냥 실명을 까지 누군지 다 그냥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이것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 잠시만 하나 네. 궁금한 게 저는 그 벤다이론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이재명 대통령은 A에 속할까 B에 속할까 C에 속할까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방송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C다라는 암시를 깔고 얘기를 깔고 한 했어요. 거죠. 어. 원래 가치 중심적인데 이제 현실을 고려한다. 뭐다 좋아요. 뭐 김어준 씨가 자기 자유가 있으니까 생각의 자유, 말의 자유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게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정치 논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논쟁의 사안이잖아요. 그럼 검찰 개혁의 어떤 점들이 쟁점인지를 갖고서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는 의도, 그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는 어떤 동기 이런 거를 자꾸 판정하고 규정하고 그걸로 이 이슈를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B그룹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전부 이익 추구형 기회주의자들이다. 예. 이런 식의 단정을 하는 거고 본인들은 지고지순한 그런 검찰 개혁이라는 의제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치 그룹이다. 그 가치 그룹에 검찰 개혁에 대한 원리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지금도 과연 일어나고 맞는 있고. 가치인가라는 의문도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는 일어나고 거죠. 있고 네. 나중에 가서 이분들은 오늘을 박제해뒀다가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말 바꾸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견도 있을 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논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 이슈에 찬반 어떤 논리로 어떤 현실적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가지고 생산론 논쟁을 하자. 예. 사람의 자꾸 동기를 추적하고 그걸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정치가 그런 이 동기 추적 게임이 되면은 나중에는 논쟁이 남아도 의미 없는 논쟁만 남아요. 아니 왜냐하면 상대가 뭐라고 얘기해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지 않고 그 의도만 갖고서 계속 그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김어준 씨가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극대화된 게 이재명이 저러는 거는 결국에는 공소 취소 때문이야. 그걸 가지고 거래한 거야. 이게 그렇게 사람의 동기나 의도를 예. 의심하다 보니까 그게 극대화되다 보니까 나온 음모론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치 논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희 또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유시민 작가의 매부쇼 발언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김현 의원과 또 나눈 대화가 또 카메라에 잡혔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일단 김남국 의원님은 카메라에서 약간 지워주세요. 일단 카메라면 이분이 제일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어떻게든 좀 빼고 4분 안에서 한쪽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카메라에 김 총리가 하하 시민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됐지라고 김현우에게 보낸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이 갈등이 있는 건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고 카메라 공포증 아니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김남국은 빼고 김민식 교수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슈별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면 서로 자기 이야기하고 논박하고 공방을 벌이는데 본질은 똑같잖아요. 이게 결국 차기 전대 아까 박원석 의원이 가져온 제목 그 디슈도 그건데 차기 전대에 대한 힘겨루기 권력 투쟁입니다. 근데 권력 투쟁의 기본은 뭡니까? 차기 전대를 이기려면 결국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예. 결국 그렇게 지지층들이 당대표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지층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확신과 신념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김어준 그리고 유시민 정청래로 이렇게 한쪽 라인업이 되어 있는 쪽에서는 계속 그런 논리를 계속 강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공소취소 거래설이든 그게 뭐 합당 논의든 아니면 뭐 김민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까든 다 일관된 논리가 그겁니다. 이슈는 다르더라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라인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이라고 이야기되는 또 친문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라인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이쪽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사람들 또 옹의하려는 사람들이 또 돼 있기 때문에 김현석 총리가 유시민 작가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데 결국 유시민 작가의 저 말실수가 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문자가 또 공개가 돼버리니까 역시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나 논리도 아니고 결국 권력 투쟁이다. 예. 권력 투쟁의 한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뭐 말로는 사과한다 뭐 이야기하지만 사과가 그게 사과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8월 전대에서 이기는 쪽이 다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김민석 총리와 유시민 작가를 그 강남 지식인이라고 표현한 그 텔레그램을 보고 아, 두 사람이 갈등이 있구나라고 평가하는 건 조금 하수 같고요. 적어도 아니, 고수는 네. 아니더라도 중수 이상의 어떤 평가는 김현 의원이 쓰다만 메시지. 아. 거기 뭐라고 썼냐면 지지층이 겹치죠. 노회찬 플러스 조국 플러스에서 끊겼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다가 거기서 끊기고 그게 예.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럼 플러스 주어가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맥락상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었던 그 벤 다이어그램 B, 그러니까 이익만 쫓는 사람들. 전 그게 이 메시지만 보면서 실제한다고 보는 게 김현 의원은 대표적으로 친노 친문 인사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최초로 여성 춘추관장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선대위에서 대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정말 친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 예. 거잖아요. 그 사람이 김민석 총리와 메시지를 나누면서 강남 지식인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었던 이익만 쫓았던 사람들, 진영에 예.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고 등을 돌아서 사람들이라는 그 정말 그 가정이 실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 전통적인 어떤 친노 친문이라는 그 관성 지지층이 뉴 이재명이라는 이 속 안에서 이제는 뭔가 반감이 되고 뭔가 지지와 세력화돼 가지고 이제 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게 분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김남국 의원은 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을. 카메라 본인이 올라 곤란할 거예요. 네. 이 얘기 당 대변인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해. 그게 근데,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카메라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는 했습니다. 예. 사과는 했는데 그 어찌됐든 뭐 대충 구도는 보이죠. 저기서 뭘 얘기하는지. 근데 김민석 그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시민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했더라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뭐 강남 지식인이다. 이것도 이제 뭐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걸 그냥 규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전당대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는데 저는 이른바 친명 내에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당대회 같은 데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지. 맞죠. 선거의 경쟁력, 특히 당내 선거의 경쟁력을 별로 증명해 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민주당을 떠났었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막강한 권리당원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출마할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기를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예. 친명 지지층은 모르겠지만은 이 어쨌든 친명 세력 내에 고위층에서는 깊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확신에 이길 수 있다고. 원조 친명 중앙대 후배인 김남국 전 의원의 얘기를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타일이 예. 이렇게 장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리더십 보여요. 측면에서 예. 예. 그러니까 참모, 책사, 전략가로서는 모르겠지만 장수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어서 예.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또 좀 부담스러운 스타일이에요. 너무 막 이렇게 그냥 저돌적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이 친명 세력 내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추정을 해보고 어찌 됐건 간에 이 갈등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폭발을 할 텐데 저는 제일 그 여권 입장에서 염려해야 될 거는 늘 있어요. 전당대회 앞두고 그런 갈등은. 근데 이게 대통령의 이른바 그립, 구심력의 약화 이렇게 나타나면 지금 1년밖에 안 되는데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기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가 선출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그립이 풀려버리는 결과가 예. 일종의 레임덕이죠. 그 여권 내부의 역학에 의한 레임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이 제일 여권 내에서는 걱정해야 될 바일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명의 고민을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해 주는데 친명의 고민이 진짜 맞는지 얘기를 이제 들어보도록 박원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과거의 여의도 정치, 우리 과거의 정치 문법에 따른 어떤 그런 해석, 평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에 정치를 하는 동안에 여기 대통령까지 오는 동안에 개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명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렇게 단일한 그룹을 형성하지 않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고 재미없어. 아니 진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게 대변이 너무 아니 진작에 이게 대변하고 진짜 있는데 이건 그렇게 진짜입니다. 이게 뭐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예. 친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룹 단일한 그룹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명 그룹이 누구 후보를 다음을 만들어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 10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예. 메시지를 그룹은 없어. 한 명이 고민한 걸 거야. 아니 메시지를 내시기도 했지만 예. 당과 청이 뭐 정부가 어디가 우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뭔가 이렇게 이번에도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과거의 문법이었으면 대통령이 진 거냐 이기는 거냐 해가지고 끝까지 당을 찍어 누르거나 막 당을 예. 뭐 엄청나게 뭘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견을 보일 때 항상 수기하라고 하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토론해가지고 맡겨가지고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예.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역시 예. 대변인다운 워딩인 것 같고. 이게 대변인다운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 아니,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아직은 우리 김남국 대변인은 이너서클에 못 들어가 있는 아이, 거야. 아이고. 아니 우리 김남국 대변인이 제가 알기로는 원조 이너서클이에요. 그럼 7인인데 우리 아, 진실한 불과 청년 몇 김남국이 주 얘기하는 전까지 좀 믿어주세요. 이너서클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명과 친문 또는 친명과 비명의 8월 전당대회를 둘러싼 기싸움 세력 갈등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예. 거기에 대통령이 뭐 그립을 가느냐 안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그 모범 답안처럼 김남국 대변인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저는 아까 이제 이 이야기 쭉 하면서 재밌는 게 하나 포착이 된 게 유시민 작가가 말한 B그룹 있잖아요. 네. B그룹이 몇 명 벌써 여기서도 몇 명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B그룹들이 제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있긴 있어요. 있는데 네, 그게 있어요. 불행이죠. 그렇죠. 유이재명의.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류이재명이라는 게 그렇게 맞지. 뿌리가 없는 거거든. 네. 아까도 우리 김남국 대변인이 말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저 경기도 성남의 변방에서 치고 네. 들어와서 비주류가 주류를 장악하고 당을 장악해서 대선 후보까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뿌리가 없고 잡탕으로 이렇게 혼선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친명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 친인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익 중심 결합이라는 유시민의 그런 그 분류가 일견 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부안해동에서 또 편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재밌는 정치 현실을 또 다시 목도하게 되네요. 예. 저희가 저희 속보 잠깐 다루겠습니다. 속보 유튜브지만 저희 또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시 경선 이렇게 하는데 3인 경선으로 했고 3명 올라가는 사람인데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규 그리고 임팩코리아 회장 또 한 분 있었는데 김충환 위원장인가요? 네. 이 3명이 이제 컷오프된 거죠. 예상되는 거죠. 뭐. 네, 오세훈, 박수민, 강남을 의원이죠.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3명이 경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무식 교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유이재명이라는 게 어떤 세력이 아니고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연 확장, 중도 실용 정책에 반응하는 과거의 중도층 혹은 일부 합리적 보수층 지지자들, 요게 유이재명이라는 트렌드고 하나의 현상인데 이제 그걸 자기 이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일부.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유시민 작가가 한 지적이란 얘기라고 저도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유이재명의 얼굴이 됐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실명을 박원순 아니 의원님이 그런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유이재명의 얼굴이 되면 그건 불행인 거죠. 불행이죠. 그분은 과거에는 그 류 안철수이기도 했고 일단 이현주 의원님께 황교안이기도 말씀드리면은 했고 불행이라는 얘기는 뉴스의 홍준표도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했던 점. 분이에요. 박원순 의원님 주장이죠. 그런 분이 이제 유이재명하고 그 리박스쿨 가서 강연하고 이랬던 분이 예. 유이재명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거를 민주당 지지층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른바 아직은 현상에 불과한 유이재명이 세력화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얼굴이 그런 분이 아니어야죠. 예. 근데 그런 분이 국회에 가가지고 무슨 유이재명 토론회 한다면서 또 이상한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막 진짜 민주당의 모든 과거를 부정하고 이딴 얘기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이재명 토론회를 사실은 개최했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 원래는 그러려면- 이야기하지 아니, 않은 원래부터 거예요. 마음속에 드셨던 실명 얘기를 왜 마음속에 못합니까? 드셨던 분이 이현주 의원이고 다 떠올라. 한 명 더 있었죠. 솔직히 있었죠. 말씀해 보세요. 예, 있었죠. 그분 뭐예요? 그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잡담 시간에 알겠습니다. 이제 광고 없는데. 아 그래요? 거기 쭉 이니셜만 적으면 제가 또 견눈질을 보고 우리가 또 고자질 견눈질에 또 익숙해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대선 주자나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 당원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격화돼 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동지의 언어를 넘어서서 정말 센 말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오가게 돼버리면 더 이상 화합 자체가 당내에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양쪽 다 좀 자제하는 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계속 노력하시잖아요. 진짜 모든 세력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SNS에 이쪽 한번 다독였다가 이쪽 한번 포용했다가 그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당원들과 많은 주자들이 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김남국 재미없어. 김남국 의원은 always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저기 김남국 올리 이재명이야, 올리 대변인님은 이재명. 출연료 내고 오세요. 저는 참고로 홍보에 홍보. 참고로 A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8년부터. 아무도 이재명 비주류일 때 자, 지지하지 그러면 않는 저희 잠시만 함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PPL이 들어왔어요. 아 PPL. PPL이 들어와서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진짜? 김남국 대변인님 진행하세요. 아 협찬이. 아 이게 PPL이구나. 이재명 협찬. 정부국 공식 협찬이에요. 유저 PU3PH. 요거는 공익 광고죠. PPL이라기보다도. 아 그런가요? 농담입니다. 유저 PPL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PU3PH님이 그럴까봐. 댓글 쓰셨는데 예. 남구가 눈치 좀. 어쨌든 열심히 하시니까. 아니 이거 진심이야. 진심이죠. 정말 진심인데 이게 사실이고요. 아니, 진실이고 중요한 건 진심이 맞아. 예.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고 진실이고.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때 만든 관성이에요. 아 예. 검찰 개혁도 그렇고 검찰 악마화하고 검사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굉장히 강성 정치를 이끌어오고 만들었던 게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와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외연 확장형 그 중도 실용적 예.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너무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런 정치를 지향했던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알겠습니다. 이런 업적이 있었다, 행보가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더 많은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또 김남국 대변인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정청래로 지금 당 대변이기 때문에 또 입장이 있어요. 이해해 정청래 주셔야죠. 대표로 상징되는 지금 저렇게 그 그룹들이 누구를 보고 그걸 배웠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모델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 이재명 하면서 또 야당 대선 후보 하면서 대선에서 떨어지고 또 바로 보궐선거 들어가고 또 대선 후보 떨어지고 바로 당 대표 나와갖고 또 당을 장악하고 또 비명 행사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끝까지 강경 당원들을 결집시켜서 당을 장악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는지를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예요. 예. 정청래가 뭘 배웠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어. I can do it이야. 저는 I 그렇게 can 봅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이른바 정청래 대표로 이야기되는 이 차기 전당대 친명과의 갈등 구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정치인 시절의 업보라고 봅니다. 업보다. 저는 김근식 교수님께 You can do it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할 수 있다. You can do 아 지금 이게 영어로 이렇게 평론이 된다는 거. 할 수 있다. 저는 정청래 당대표보다 김근식 교수님을 야, You can do it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돌려가다니. 김근식. 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뭐 이긴 괜찮았어요. 최고나 김근식 교수님께서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당대표 시절에 그랬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검찰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투쟁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을 모아서 결집해서 이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고려해 달라.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 You can do it. 저는 우리 김남국 대변인도 You can do it이다. 아,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안산에서 또 선곡해봐. 아, 감사합니다. 에브리맨 두잇. 자, 영어 교실이에요. 이기인 총장님 이제 주제로. 예. 아니, 짧게 요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고. 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당 전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정치에서 투쟁의 언어하고 예. 통치의 언어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집권 정당이 됐어요. 대통령 권력에 뭐 의회 권력에 압도적인.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통치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머릿속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일부는 투쟁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검찰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기득권으로서 우리를 음모에 빠뜨리려고 오늘 하루도 이러고 있다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질 못해. 여당과 야당일 때가 달라야 된다. 그러면은요 통치 세력으로 집권 세력으로서 발전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옮겨간 거예요. 과거의 투쟁의 언어에서 집권의 언어로, 이 통치의 언어로. 근데 여당은 아직 안 가고 있어.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해. 당내 정치도 유리하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전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경우 여기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걸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제를 또 이기인 총장님 거 다뤄야 돼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50분에 맞추면 사실 2분
20초 남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나서 자 시간은 50분까지인데 아, 지금 예, 예, 좀 더 할 수 있어요. 자 이기인 총장님, can you do it? Yes, I can. Yes, you can. Okay. Go ahead.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대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했죠. 네. 그 박모 씨, 이 구금되어 있는 박모 씨에게 박철민요. 예. 예. 뭐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었고 그걸 공식화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형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영하 씨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장영하 씨의 의혹을 직접적으로 보도하지도 않은 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한동안 잠깐 제기되었었던 조폭 연루설, 조폭 연관설에 대해서 보도했었던 그 프로그램 자체를 사과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 서운함이라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프로그램한테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과연 맞는가? 이 조폭 연루설, 조폭 연관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성남 당사자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의 시장을 비판했다고 해서 직접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은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페이스북에 댓글까지 달면서 협박까지 했고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뻔히 알고 그러면 모든 언론들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내지는 그런 것들을 보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데 예. 과연 그것까지 지적하고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그 문제 의식에 이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사들도 좀 문제라고 봐요. 저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진국가 2026년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겁박을 한다고 그래서 그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다 뭐 추후 보도 형식으로 다 냈더라고요. 자,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냐면 일단 사건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박철민 씨가 조폭이죠. 수감돼 있었는데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 씨의 변호사와 만났다면서 박철민 씨가 국제 마피아파라는 쪽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장한테. 예. 도와주면서 돈도 많이 줬다. 그렇죠. 또 서로 협력 관계를 하면서 20억. 사업권도 성남시에 받았다. 당시 20원이라고 하면서 돈 뭉치 사진을 하나 또 보여줬습니다. 5만 원권이 쭉 있는 사진. 이걸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얘기하고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이러면서 의혹이 됐는데 그 전에 사실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의혹을 보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왔던 사실관계고 얼마 전에 장영하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근데 추후 보도권하고 사과는 약간 달라요. 그래 알아요. 추후 예. 보도권은 의혹을 제기를 받던 분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거나 맞아요. 이랬을 때 그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거고 이거는 사과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과는 우리가 뭔가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는 거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사실 당시 의혹 보도를 반론과 같이 JTBC의 경우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입장, 당시 지사였죠. 지사의 입장과 반론 넣어서 같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서 추후 보도를 했고 SBS 그알은 여기 추후 보도에다가 사과가 같이 들어갔어요. 예. 요걸 좀 정리를 했는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다 사과하라라고 이제 군기를 잡는 건데 예.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군기를 잡지 않아도 이 사건은 이미 장영하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럼 그걸로 저는 지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허위사실로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합니까? 예. 안 하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응당 감수해야 될 저는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센 권력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 유죄 판결 났으니까 다 추후 보도하고 사과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고개 팍 안 숙이는 언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집권 초반에. 저는 그래서 그 알 같은 경우도 저는 또 사실은 그 알도 이게 20억 수수를 말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국제 PJ파와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관된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팩트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언론사로서 그 무슨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장 먼저 대통령이 나에 대한 잘못된 그 헛소문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예. 여기서 나서가지고 언론에 대해 재갈 물리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서 그 알에 팩트들을 보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굉장히 심층 보도, 탐사 보도이거든요. 그럼 조폭연루설을 현직 어떤 도지사와 연관지어서 보도를 하려면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연루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팩트를 보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기만 피웠어요. 그냥 공식 석상에서 사진 몇 장 또는 2007년도에 변호사로서 조폭들해가지고 집행유예 받아주는 그냥 업무적인 어떤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그 사건을 가져다가 다른 조폭의 어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막 음악과 김상중 씨의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어떤 걸로 해가지고 음악 효과 이런 어떤 어두운 어떤 조명 효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해주고요. 반론권은 보장을 해주지 않고 변명처럼 일부 짜집기처럼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박철미 사건은 완전히 또 차원을 달리한 게 뭐냐면요. 이건 저는 대선 공작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미지도 가짜고 내용도 완전 진술도 다 가짜고 1분만 그 이미지의 메타 정보나 이런 것들 그냥 구글에 넣어갖고 확인하면 가짜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고요. 제가 PD님께 그 당시에 국감장에서 터뜨렸던 김용판 의원실 제가 그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받았어요. 그거 띄워주시면 의원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믿더라도 확인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문제 제기를 했던 김용판 의원실에 있던 현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의 허위의 박철민의 진술을 장영하 변호사가 공익제보인 것처럼 받아온 거예요. 검증 없이. 그리고 이걸 받아다가 국민의힘이 스피커처럼 키웠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국감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사자가 다 기획한 거죠. 유죄 판결 났기 박호석 때문에. 의원님 얘기도 아니 저는 당시에 그 프로그램 저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쇼킹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많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이게 그 논리적으로 혹은 사실 검증에 있어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이성적 영역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정치인 이재명의 이미지를 굉장히 예. 어둡고 음습한 이미지로 확 만들었는데 일조했어요. 그리고 그 영화 뭐죠? 아수라? 네. 그런 장면하고 막 교차 편집이나 이런 것도 그 일부 들어갔었고 그런데다가 탐사 보도로서는 몇 가지 결정적 결함이 있었죠. 김남국 의원 지적했듯이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마치 이게 핵심 문제인 것처럼 엮은 거. 이를테면 그 무슨 코마 트레이드인가요? 그 회사가 성남시에서 무슨 업체로 선정된 거. 이건 어쨌든 행정 절차 내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조폭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준 것처럼.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은 사실 충실히 담지 않았고 그리고 교차 검증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카더라식의 내용이 들어간 데다가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위원회 가가지고 반론 보도 결정이 났어요. 예. 근데 정정 보도 결정은 안 났고 반론 보도 결정이 났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SBS의 태도는 본인들의 그 보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이런 얘기를 하니 그걸 이제 공지한다. 우리 취재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거였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사과를 한 거죠. 물론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돼서 약간 뒤끝 아니냐. 지금 와서 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그런 거는 끝까지 바로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채널A, TV조선 몇 군데에서도 뭐 추후 보도 형식으로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더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쿨하게 끝나야 된다 여기서. 제가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게 이제 김남국 대변인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안갚음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주기에 충분해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정치인이란 영역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대법에서 이 장영하가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다 사과해라, 또 추후 보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잖아요. 법조인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시간이 모자랐고 절차가 남아있을 뿐이지 대통령 퇴임 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서 고법에서 하면은 유죄로 나오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와서 그럼 대통령도 사과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법에서 장영하가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 아래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친 저는 자기 안갚음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저는 더 재밌는 하나 현상을 목도한 게 어디 SNS 보니까 최근 뉴 이재명의 선봉에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평론가도 갑자기 뜬금없이 저도 그게 사과합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 오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게 B. 그렇죠. B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이게 숨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철민 씨 이슈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안 다뤘지. 그건 구분해서 이준석이지, 우리가 판단해야 이준석. 되는 거고
아, 그렇죠. 2007년에 이재명 변호인이 이 조폭 출신의 인사들을 변호했다라는 팩트가 드러났고 그 판결문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게 조폭인 줄 모르고 변호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판결문에는 마피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SBS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파타야에서 이 김모 씨가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용의자로 가담됐던 그 사람과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데 이준석 씨가 같은 국제마피아로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국제마피아파 활동으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마침 이재명 시장 때 예. 세금으로 보조금도 지원하고 또 성남FC에 후원금도 받고 또 심지어 장려상, 그 기업가 상도 주고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조직원들, 일부 예. 조직원들이 이른바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선거 출마했었을 때 국제마피아파 조폭 출신인데 수행을 맡겼어요. 이재명 시장이. 예. 수행을 맡기고 심지어 그 대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성남시의 맑은물 관리 사업소라든지 분당구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꽂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조폭의 연루설, 연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더 파볼 필요가 없는 이미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의혹이 근데 있었다 그걸 이거죠. 가지고 박철민 씨의 뭔가 장영하 변호사 의혹 제기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전체 어떤 연루설, 연관설을 부정해 버리는 거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연관도 없는 SBS에다가 사과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과한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과거 세탁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건 옳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연루설이라는 게 쭉 있었고 그 중에서는 물론 우연일 팩트도 수도 있고. 있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의심이 가는 것들이 있었고 팩트도 논란인데 있죠. 그 중에 이제 돈 사진, 돈 뭉치 사진이 아니 돼 왜 있는 그러냐면 박철민 씨 이거는 현재 끝났고요. 허위 사실로 확정이 자, 됐고요. 이재명 시장을 8년 동안 수행비서 했었던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실에서 정무비서관, 보좌관으로 쓰려고 했었던 김모 수행비서. 그 친구도 원래는 뭐 폭처법 위반으로 뭐 실형까지 받았다라는 건 아닙니까? 종합시장파와 함께 폭력에 가담해가지고 처벌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을 수행비서로 쓰고 김민석 총리의 정무보좌관으로까지 쓰려고 했어요. 그럼 이 현상을 연루와 연관이라고 하지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현상인데 그것조차 세탁하려고 뭔가 지우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전 굉장히 불순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예를 제 들게요. 시간이 지금 다 아, 됐어요. 딱 하나만 이거 해야 너무 돼. 오버할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말씀하신 북한 지금 인권 30초. 백서를 정부에서 항상 발간합니다. 10시가 넘어. 그 북한 인권 백서는 주로 탈북자 증언이나 자료를 가지고 북한 인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열의 9이 다 맞는 이야기를 했다가 한 개 정도가 잘못된 팩트를 적을 때가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막 북한을 악마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 사람들이 열의 9가지도 다 틀린 걸로 보는 경향이 있다니까. 예.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박철민의 돈 사진 같은 건 분명히 팩트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허위 시간이 사실이지만 없어서 반론을 10초. 못 해가지고 예. 인과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성, 사실관계가 없는데 의혹을 제기하고 마치 예. 사실인 것처럼 팩트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반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추이 보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추이 보도는 이게 이제 어떤 의혹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의혹 제기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거고 사실 의혹 제기를 할 때 반론도 실어서 보도했다면 무슨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각 매체의 신뢰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황을 가지고 보도했냐는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앞서 김남국 대변인 말씀처럼 뭐 그 알이 너무 그런데 이런 게 없었고 자기적이었다면 거긴 사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추보도한 매체 중에서 사과를 꼭 사과는 안 한 매체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양쪽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박철민 씨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허위 사실로 확정이 대법원에서 됐는데 나머지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설이나 의혹이 남아 있는데 이것까지 다 요구하는 건 무리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점으로 아주 짧게 제가 아니, 파타야 끝났어요. 사건 이후에 네. 후속 보도를 제가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SBS가 큰 결단과 용기로 후속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희 커피 쿠폰도 드려야 돼요. 커피 타임. 아 커피. 예. 저는 들었습니다. 비엔나님. 비엔나님, 예, 이게 네가 대구를 알아? 대구를 알아. 네. 박원석호님, 어용지식인 비님이 예. 할 말하는 쌍남자 박원석 화이팅. 근데 상남자가 아니고 쌍남자. 쌈남자,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어용지식인 비님. 예. 저는 제가 핸드폰을 지금 배터리 충전이라 밖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 앵커께서 하나 더 아니요 주세요. 넘어가요. 그냥. 네. 아, 김근식 교수님 건 오늘 운 나쁘게도 넘어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뭐 보고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 뭘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아유 그래 제 거 대신 좀 주세요. 예, 아니 김근식 교수님 칭찬하는 거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야, 욕하는 분 드려도 돼요? 아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김남국 교수님 그 송파구 사시는 주민인데
저기를 걸으면서 석촌호소를 걸으면서 지금 듣고 있다. 아, 그거 들었어. 화이팅이라고. 어. 오. 네, 그분이 김민희님인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 봤었는데 네, 그분을 드리는 게 기억이 좋을 안 것 나요. 같아요. 그분 혹시 보고 계시면 석촌호수 걷고 계시는 김근식 교수님 아 여기 테드강님이다 맞다 테드강님 테드강이네. 테드강님. 근데 이게 석촌호수 아. 걸어서 강인가요? 강.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네. 메시지 좋네요. 이스터 7848님이 박성태의 뉴스쇼를 매일 보지만 특히 맛집을 좋아합니다. 서로 당이 다르지만 웃으면서 맛깔나게 평론하는 시간 특히 네 분 좋습니다. 예.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유 마무리. 아름다우네요. 네. 아름다운 마무리. 일단 앞서 테드강님은 송파구민입니다. 송파 지식인 김문식 교수님 석촌호수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이라고 주셨는데 가불병 어딘지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분이 네, 그 위에 이스터 7848. 네. 이스터 7848님 예. 정치 맛집 예. 제가 선정한 분이 어용지식인 빈이 아니고 예. 알파벳 B입니다. B. B 알파벳 B 예. 그다음에 앵커님. 저요? 그 저기 말씀 이스터 7848님 예. 네, 김남국님 정치 맛집이 서로 각자 얘기를 잘 하고 계신다. 제가 지금 아직 못 찾아서 했는데 그 말씀 드리고요. 좀 지금 방금 눈에 띈 거 드리겠습니다. 눈에 띈 댓글 황금 동굴님 성태형 형으로 바뀌고 커피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운이 좋게 방금 띄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전에 생각한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 읽으느라 까먹었어요. 네. 네. 그럼 황금 동굴님까지 5분에게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 어용지식인 빈님, 테드강님, 에스더 7848 황금 동굴님 이렇게 했고, 네. 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역시 근데 재밌어요. 정치. 뜨거웠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혹시 다른 게 별로 없어서 여기서 시간 때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데 여기서 놀다 가야지 뭐. 저는 시간 떼어도 돼요. 가야 됩니다. 저도 가야 돼요. 다 녹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이기인 총장님, 김문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다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렇죠.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